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사실 현대차만의 급락은 아니에요. 오늘 시장이 급락하고 있고 그동안 그 안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부진, 반도체, 자동차, 대장주들의 부진이 이어졌는데 오늘 그중에서는 현대차만 한번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 선이 깨졌는데 우리는 이때 어떤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레모니사스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김민수 대표님하고 방송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3일째죠. 아,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오랜 기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좀 시계를 돌려보면은 현대차가 투자자분들의 좀 관심권 밖에 있을 때 그때 계속 김민수 대표님이 현대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셨고 마침 또 뉴스가 붙으면서 주가가 고공행진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예, 벌써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랑 혹시 톤이 바뀌었을까 저는 궁금해서 오늘 이야기를 김민수 대표님하고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네. 현대차 최근에 왜 부진한 건가요? 하다 20만 원 깨지는 그 현상까지 왔다는 데 대해서 참 참담하고 짜증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골 소재,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못 간다라고 얘기해서 출하량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일단 3분의 1입니다. 나머지도 산적한 문제가 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경우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솔직히 차량용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부품이지만 크게 돈이 안 되는 쪽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약간 국내에서 하던 부분들을 좀 이제 저비용 이는 그래서 임금이 싼 쪽으로 많이 넘겼죠. 그래서 네. 처음에는 중국으로 갔다가 동남아 쪽으로 계속 넘기는 현상들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코로나19 사태가 딱 터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쪽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게 또 하나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물류 쪽에 대한 부담입니다. 지금 미국으로 수출해서 자동차를 갔다가 싣고 다시 배는 돌아와야 되는데 네. 싣는데 갖다 내려놓을 때 2주, 4주를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지금 복합적인 악재들이 다 쌓여 있다 보니까 현대차의 3분기 실적 자신 못하겠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발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공장들이 참 힘든 게 코로나로 인력난 격조, 에너지 없어서 전력난 격조, 여기다가 물류 대란까지 더해지면서 제때제때 부품이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워낙 많은데 반도체 품귀 현상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거잖아요. 미국 공장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서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반도체 품귀 현상은 어제 오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3일째인가요, 그것도? 네, 치고 들어오시네요. 네. 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반도체 쪽도 보통 이제 많이 차량용 반도체 들어간 게 이제 8인치 정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보았을 때 이제 반도체 제조업자 입장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증설을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현상 유지만 하자라는 쪽인데 이런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또 강한 쇼티지가 발생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그러면은 저마진이다 보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생산 기지를 약간 또 동남아 쪽이나 중국 쪽으로 이어가자라고 했는데 중국은 이번에 전력 사태가 나기 시작하죠. 맞아요. 그래서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중국도 생산이 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못 되고 동남아는 코로나19 사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반도체 생산 기지마저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기존 업체들이 약간 좀 다운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을 좀 많이 생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기존 업체들이 좀 주저주저하는 게 새롭게 반도체 업체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기에는 만약에 이게 한꺼번에 풀려서 재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투자했다가 오히려 또 공급 과잉이 나오게 되면 괜히 설비 투자한 금액도 못 뽑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아예 또 투자를 안 하죠. 그런 상황이다 보게 되면 지금은 현재 차량용 반도체 쪽이 일단 지금 풀리기만을 바라는 국면이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코로나19 사태죠. 이게 어느 정도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위드 코로나가 동남아까지 백신 효과가 확실히 정리가 돼서 그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일단 가장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워낙 대기 기간이 길고 차가 없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도 같이 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지난번에 제가 자동차 애널리스트 분과 이야기를 했을 때 2분기 실적 안 좋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수급만 개선되면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반도체 수급은 나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 3분기도 그럼 또 시간이 연장되는 건가요? 네,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기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앵커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다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코로나19를 저희가 가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나아지게 되면 어느 다른 반도체, 다른 자동차 회사들보다 빠르게 실적 변화가 나올 건 자명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부족한 현상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생산량의 한 5%에서 20%, 최대한 20% 정도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은 훨씬 더 심각하죠.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반사익 비슷한 현상, 특히 요즘에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일단 유럽이나 다른 국가, 특히 뭐 인도 같은 데서도 국민차를 제치는 쪽에 시장 점유율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메이커들이 차량을 제때 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현상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관점 쪽에서 우위를 보이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공급 관리를 조금 살짝 더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다 같은 글로벌 현상 쪽에서 이런 게 부각이 안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해소가 돼야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재평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거는 또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시작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네.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네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리포트를 보니까 네. 한 리포트에서는 현대차에 대해 2022년 최대 영업이익이 전망된다라고 하면서 주가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간혹 이래요. 뭔가 긍정적인 톤의 이야기를 내놓고서는 중립 혹은 목표가 하향 이런 리포트를 저희는 종종 보는데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간 보나요? 아니, 저도 모르겠어요. 네, 일단 시원하게 뭐 가려면 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애널리스트 분들도 지금 시점에 고민이 많죠.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딱 속 시원히 풀리는 문제가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현대차의 경쟁력은 그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제가 보기엔 현대차보다 기아죠. 기아의 판매 속도나 회복 능력을 봤을 때는 훨씬 더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히 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 이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또 표현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가장 그래도 중요한 사실은 재고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있다면은 그거라도 지금 팔려고 하는 상황들이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이게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수요가 조금 이연된 수요도 물론 있겠지만은 수요 전에 재고를 확충하려고 또 생산량을 가동을 확실하게 하겠죠. 그러면 이쪽 부분까지 나왔었을 때 흐름은 일단 판매가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동인이 될 수 있다라는 쪽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7조 3천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하반기에 더 감익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7조 원대가 약간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내년에 전망을 8조 원대까지 보는 상황은 일단 이게 공급난이 쇼티지가 좀 해소된다는 관점이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됐었을 때는 아직 그 분위기가 확인돼야 그다음에 8조 원인데 실적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실적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 쪽에서 목표가 얘기하기도 힘들겠죠. 네. 그래서 목표 주가가 하향된 것이 아니냐. 좀 어려운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현대차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뭔가 현대차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반등 모멘텀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아니고 이제 더 이상 그 공장이 가동 중지되는 게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출하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주가에서 한 20%는 금방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올라오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정상화가 돼야 된다. 네,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뭐 테슬라에서도 밝히고 엔비디아에서도 얘기하듯이 올해 하반기가 정점이고 내년 가게 되면 서서히 풀릴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뭐 신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확인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그 나머지 부분들 뭐 친환경차라든가 뭐 수소차 또 로보틱스 이런 쪽은 그 차후 문제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다는 얘기는 이게 먼저 선결이 돼야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지금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또 글로벌 여러 국가 쪽에서 선전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죽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쪽은 개인적으로는 시장은 크지만 손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너무 비용을 크게 들여서 중국 쪽을 어떤 드라이브를 거는 것보단 잘 나가는 쪽에서 더 잘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대차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마침 은님이 또 네. 민수 대표님을 기다리시다가 네. 김민수 대표님 오시니까 이러시네요. 현대차 일부 팔고 일부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20만 원 깨졌을 때 추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할 생각입니다. 추가 매수할 생각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여기서 딱 바닥이다 지금부터 V자 반등 이런 생각이 안 들기 있기 때문에 아마 20만 원대 전후에서 계속 바닥을 만드는 국면들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전 이런 상황 쪽에서 싸게 사는 것과 아니면 이제 턴한 다음에 약간 반등이 강화될 때 사는 것 여러 가지 전략은 있을 텐데 네. 20만 원대 밑에서는 솔직히 파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데 아유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이라도 팔까요?라는 거는 질문이 그래도 좀 아니라고. 타이밍이 늦었다. 네, 타이밍이 늦었고 오히려 살 시기라고 생각되는 게 네. 그냥 한 PBR 기준으로 봤을 때 0.7배 정도면은 많이 싸죠. 네, 그래서 뭐 적자 이 사태로 인해서 적자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좀 늦는다고 하더라도 반등할 모멘텀만 찾자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회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제 고민은 현대차를 살까 기아를 살까의 고민입니다. 네. 그런 고민을요. 네. 또 그렇게 할 줄 몰랐습니까? 아니, 그런 고민을 네. 하시는지 몰랐어요. 예. 그래도 주식 네. 좀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많이 합니다. 네. 네. 아니, 왜 기아로 솔깃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보통 보면 이제 자동차 회사 쪽에서 이제 판매 회복과 그리고 네. 시장 점유율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같이 봤을 때 훨씬 더 선전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 특히 지금은 아이오닉 5가 조금씩 더 이제 판매가 늘어나긴 하는데 이게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이것도 아직 쇼트지기 때문에 계속 보강을 해야 되는 국면이 있는데 EV6는 아직 본격적으로 판매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유럽 쪽에서는 이 디자인이 먹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빠른 점유율을 보일 걸로 기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실적 변화도 훨씬 더 탄탄하기 때문에 기아를 약간 선호하는 편입니다. 지금은요.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을 정리해 보자면은 이렇게 하락할 때 이제는 더 이상 뭐 팔까 말까 더 이상 못 버티겠다를 논할 때가 아니라 매수 기회를 점쳐볼 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냐 기아냐 고민하고 있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혹시 자동차 부품 쪽은 고민 안 하시나요? 많이 하죠. 자동차 부품주도 많이 하는데 오늘 네. 대표적으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세원, 대원화성 뭐 이런 종목들, 리비안. 네, 리비안 네. 쪽인데 아니 리비안이 상장하는 것과 이 회사가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쪽은 전혀 연관성이 없이 시장 위축 때 그냥 반영하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일 한 번 더 오르게 되면 파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아마 가장 빠르게 인도 쪽과 함께 변화가 들어오는 인도 쪽도 지금 판매량이 회복되는데 만도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 쪽에서 다양하게 이제 지금은 주가나 시장이 좀 위축됐는데 네. 공부를 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쪽이 먼저 빨리 돌아갈 것이고 어느 쪽에 변화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하는 게 자동차 부품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만도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한번 배신감을 느끼게 했던 대표적인 그래. 종목이 있잖아요. 네. 만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그런 악재를 다 반영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부품주가 살아난다면 그 안에서의 선봉장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딱 주가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딱 주가 위치는 돌릴 만한 자리인데 보통 지금 제 생각으로는 시장이 V자 반등이 아니라 약간 이제 다중바닥 형태로 만들 가능성도 더 높은 상황들이다 보니까 지금 기점에서 여기가 저점이다 싶어서 딱 들어가기는 아직은 좀 요원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바닥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조금 더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관심권에게 두고 계속 지켜보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침 또 자동차 이야기할 때 김민수 대표님이 나오셔서 자동차 전문 기자 겸 또 주식 투자를 하시는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자동차주 투자 의견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